여러분의 오픈GL ES 2.0 프로그래밍 역량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OBJ 모델을 읽어들여서 렌더링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었죠. 모델링 데이터를 읽어서 렌더링 해줬죠. 그리고 실제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다이스 OBJ 모델을 읽어드려가지고 렌더링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다이스 OBJ 자체가 뭐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특별한 머티리얼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OBJ 모델링 데이터의 어떤 형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3D 모델링 데이터 중에 하나인 OBJ 모델을 AI 챗 GPT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의 형식이나 변수 같은 거는 기존의 것을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만드는 코드를 따라 하신다고 프롬프트를 똑같이 넣는다고 결과가 똑같이 나오진 않죠. 결과는 항상 다르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계속 반복 작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서 아예 그 MS 비주얼 코드 같은 데 붙여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도 아예 프롬프트에서 작업을 하면 거기에 직접 입력을 해주죠. 그런 식으로 많이 작업이 되는데 오늘은 바이브 코딩을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챗 GPT 콘솔에다가 타이핑해서 나오는 코드를 복사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할 일입니다. 오늘은 먼저 요구 조건을 파악해야겠죠. 챗 GPT한테 뭘 시킬지를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함수 이름, 파라미터, 그리고 함수에서 처리해야 되는 내용들 같은 걸 정리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서 챗 GPT한테 OBJ 로더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겠죠. 그리고 그 만들어준 거를 함수를 카피해서 넣어준 다음에 렌더러랑 연결해서 실제 그려보면 됩니다. 사실 렌더러 연결하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함수 이름만 잘 만들어서 뭐 파라미터하고 리턴 값 똑같이 만들어 주면은 이 렌더링 부분에서 그 API를 호출하게만 해주면 되죠.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물 보고 이상하면 다시 챗GPT한테 물어보고 또 그려보고 또 GPT한테 물어보고 또 그려보고를 반복해주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요구 조건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함수 이름은 load modeling data로 할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에 만든 거는 load obj modeling data였죠. 뭐 이름은 적당히 바꾸셔도 됩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해보고요. 파라미터는 path file name with height 지난 시간에 만든 거랑 동일하게 했죠. OBJ 파일이 위치해 있는 곳하고 OBJ 파일의 이름 그리고 실제 화면에 그릴 OBJ 모델의 크기 width와 height 정보입니다. 사실 3차원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depth 정보까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이번 시간에도 역시나 그냥 width와 height만 가지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값은 스트링 타입으로 mtl 파일에서 파악된 텍스처 파일의 이름을 리턴하도록 하죠. 똑같죠. 함수의 목적도 인자로 전달된 OBJ 모델링 데이터의 이름을 사용해서 OBJ 파일하고 mtl 파일을 파싱해서 렌더링에 필요한 각 변수를 채워주면 됩니다. 라고 요청을 하면 되겠죠. 프리미티브는 뭐 오픈GL ES 2.0 API 사용하기 때문에 트라이앵글즈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각 정보들을 저장할 글로벌 변수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거냐? num of vertices, num of indices 각각 벌텍스의 개수와 인덱스의 개수를 저장하게 되겠죠. VBO 저장을 위해서 m vertex buffer, normal buffer, texture coordinate buffer, index buffer를 각각 사용을 합니다. 각각 정점 정보, normal 정보, texture 좌표 정보, 그리고 인덱스 정보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조명, 라이팅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 지난 시간에 잘 설명드리긴 했지만 MTL 파일을 파싱하면 나오는 ambient 컬러, diffuse 컬러, specular 컬러 그리고 뭐 각종 정보들을 저장하기 위한 ambient, diffuse, specular 변수 3개를 따로 정의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챗GPT에게 시켜봅니다. 프롬프트는 이렇게 작성을 해봤어요. 뭐냐? OBJ 모델링 데이터를 읽어서 오픈GL ES 2.0 API로 렌더링하기 위한 함수를 만들고 있어. 스탠다드 스트링, 로드 모델링 데이터, 뭐 패스와 파일 네임, width와 height를 가지고 있는 요런 형태의 함수를 만들 거야. 인자는 OBJ 파일이 있는 폴더의 위치, 그리고 파일 이름, 모델이 렌더링되는 width와 height, 리턴 값은 MTL 파일에서 파악된 텍스처 파일의 이름. 함수는 오픈GL ES 2.0 환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페이스가 사각형이면 삼각형으로 바꿔줘. 정점 정보는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인자로 전달된 크기를 곱하는 형태로 해줘. 이 얘기는 사실 이 OBJ 모델링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정점 정보가 크기는 만드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멀라이즈 -1에서 1 사이로 노멀라이즈 해서 요 인자로 전달된 위드와 하이트를 곱해서 크기를 만들어줘 라는 얘기죠. 글로벌 변수들에 대한 설명이야. 벌텍스 개수는 여기, 인덱스 개수는 여기에 저장해주고 VBO 저장을 위해서 벌텍스, 노멀 버퍼, 텍스처 코디네이트 버퍼, 인덱스 버퍼에 각각 저장해줘. 인덱스는 unsigned int 타입이야 라고 정리를 해줬죠. 그리고 조명 정보는 여기에 저장해주고 gl float 4 타입이야 라고 해줬고요. 텍스처 파일의 이름은 경로 포함해서 리턴해줘 라고 했어요.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중에 많은 부분이 제가 프롬프트를 써가지고 일단 LLM한테 시켜서 나온 결과물을 실행해 보면서 나온 오류들을 차근차근 수정을 해봤죠. 수정을 해보면서 나왔던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리턴 값은 보통 이제 MTL 파일에서는 파일 이름만 전달되니까 그리고 리턴된 값을 우리는 전체 경로 포함해가지고 텍스처 파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턴 값 자체를 어디였죠? 리턴 타입은 텍스처 파일 이름은 경로를 포함해서 리턴해줘 라고 했고요. 노멀라이즈 하는 부분도 한번 해보니까 그냥 그 정보를 그대로 가져와서 미스 하이트로 곱해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멀라이즈 해달라 그랬고요. 그리고 요 인덱스는 일반적으로 unsigned short 타입을 많이 써요. short만 해도 이제 사이즈가 충분하니까. 근데 저희는 int를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int 타입으로 해줘라고 지정을 해 줬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저희가 미리 사용을 해보고 나왔던 오류들을 수정하는 방법을 여기에다 같이 넣어줬어요. 이 내용을 그대로 쓰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존에는 이제 챗 GPT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 코딩에 많이 활용하는 뭐 클로드 코드를 이제 바이브 코딩에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려고 보니까 얘는 유료로 구독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무료 요금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클로드를 이렇게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프롬프트를 작성한 거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뭐라고 얘기를 열심히 하고 있죠. 글로벌 변수는 여기 지정된 것들 GL 플로트로 이렇게 나온 거. OBJ를 쭉 파싱해 주죠. 슬래시 넣어가지고 파싱을 해주고
각각의 프리픽스를 보고 파싱을 쭉쭉 해주죠. 그리고 만약에 사각형이면 삼각형 펜 형식으로 분해를 해줘요. 라고 하는 것 같고, MTL도 쭉쭉쭉 파싱을 같이 해줬네요. 해서 A는 앰비언트에, D는 디퓨즈에, S는 스페큘러에, D는 사실 알파 값인데 알파는 없죠, 우리는. 그리고 맵KD는 텍스처 파일로 집어넣었어요. 정점 범위를 민 맥스 값을 이렇게 최대한 가장 큰 값, 아주 큰 값을 넣어줘가지고 노멀라이즈 해주는 부분이죠.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해줬습니다. 그게 위스와 하이트. Z는 X, Y 중에 작은 값으로 비율을 유지하게 해줬네요. 사실 챗GPT에서는 여기 Z 값을 별도로 지정을 안 해주니까 그냥 1을 넣어버리더라고요. 처리를 안 하는 거죠. 근데 클로드는 좀 잘 처리를 해줬네요. 그리고 인데스 중복 제거도 해주고 쭉쭉쭉 뭔가 처리를 열심히 해줬어요. 그리고 글로벌 변수 저장해주고 VBO 데이터 만들어주고 중요한 거 인덱스는 unsigned int로 만들어줬다라는 거. 텍스처 경로는 패스 포함해서 리턴을 해줬네요. 여기까지 한번 카피해가지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젝트죠. 프로젝트에서 GLS 오브젝트에 제일 밑에다가 이거는 우리가 만들었던 코드죠. 우리가 만들었던 로드 OBJ 모델링 데이터 코드 밑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넣어보면 얘를 넣어줘야겠죠. 얘는 헤더 파일에 정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오류가 나는 거고요. 얘를 카피해서 여기에서 OBJ만 빼면 함수 이름이 똑같죠. 이렇게 해줍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나 오류가 있나 없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류 없이 잘 작성된 것 같습니다. 얘를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OBJ 모델링 데이터, 모델링 오브젝트의 서페이스 체인지드에서 똑같은 형태로 얘만 지우고 얘를 이렇게 하면 똑같이 하시죠. 그리고 주의하실 게 우리가 만든 거는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거는 슬래시까지 다 넘겨줬는데 그래서 그냥 합치기만 하면 됐죠. 클로드가 만든 애는 얘가 없는 상태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사실 이것도 경로의 마지막에 슬래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가지고 처리해줘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인자에서 없애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돌아갈까요?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내면 참 좋겠죠. 됐어요.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크기가 너무 크죠? 크기가 너무 큰 거는 크기를 줄여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잘 설명도 나와 있죠. 핵심 내용 OBJ 파싱을 이렇게 했고 MTL 파싱도 했고 노멀라이즈하고 스케일도 했고 중복 정점 제거도 했고 VB 업로드도 했어. 그런데 크기가 너무 화면에 가득 차게 나와. 인자로 넘겨받은 크기의 절반으로 줄여서 그려줘.
전체 함수 코드만 재작성해 줘 라고 했어요. width height를 통으로 사용했는데 얘를 반으로 나눠서 쓰면은 반으로 줄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아까 마지막에 함수 코드만 재작성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함수 코드만 이렇게 쭉 재작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쭉 받아서 파싱하고 MTL 파싱하고 동일한 코드일 거예요. 그죠? 노멀라이즈 이 부분 노멀라이즈 하는 부분이죠. 스케일 할 때 0.5를 곱해줬어요. 그죠? 스케일 할 때 0.5를 곱해줬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한 코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뮤비 업로드까지 쭉쭉쭉 작성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텍스처 경로는 마찬가지로 반납을 잘 해줬어요. 이렇게 잘 작성된 코드를 사실 수정된 부분만 카피해도 되지만 카피 투 클립보드 해서 여기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넣어 줍니다. 그러면 잘 처리됐겠죠? 실행해 볼까요? 네, 이렇게 잘 그려지게 됐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처럼 밑에 구멍도 뻥 뚫려 있네요. 뭐가 이렇게 잘 작업이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번 사전에 트라이를 해보면서 오류가 나왔던 부분들, 뭐 노멀라이즈 해달라, 그리고 그냥 노멀라이즈 해달라, 그리고 페이스가 사각형이면 삼각형으로 만들어줘. 그리고 인덱스 정보는 unsigned int 타입이야. 그리고 텍스처는 경로 포함해줘. 뭐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지정을 더 추가를 해줬어요. 그 초기에는 위에 있는 요 정도 내용만 가지고 넣었을 때는 밑에 말했던 뭐 이런 것들이 다 오류로 나왔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 번 트라이 하면서 수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깔끔하게 한 번에 떨어지네요. 사실 클로드 코드나 아니면 코파일럿 같은 걸 써가지고 그 아이디 안에서 한 번에 처리를 해주면 걔네는 전체 프로젝트 코드를 다 뒤지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클로드 코드를 써보고 싶었는데 유료만 지원이 된다고 하니 안타깝게 됐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LLM을 사용해서도 코드를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LLM을 통해서 만든 코드도 살펴보시면 우리가 작업했던 코드와 크게 다르진 않죠. 순서는 거의 동일했어요. OBJ 파싱하고 MTL 파싱하고 파싱한 데이터를 가지고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스케일 해주고 이 내용을 가지고 리뷰 업로드 해주는 것까지 텍스처 반환하는 것까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거는 변수 이름이라든지 뭐 사용하는 함수의 차이 정도겠죠. 아니면 코딩 기법이 약간 다를 수 있겠죠. 이렇게 LLM을 사용해서도 훌륭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 근데 LLM마다 성능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사실 이전에 챗 GPT를 사용해서 해봤었는데 챗 GPT로는 잘 안 나왔어요. 여러 번 트라이를 했는데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클로드를 사용을 해봤고요. 다음번에는 기회가 된다면 뭐 MS의 코파일럿이라든지 이런 다른
툴들도 사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